한국어 기원은 9,000년 전 여호와의 기장 농경민이라는 트랜스유라시아어 기원을 2021년 11월 11일 독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연구팀에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문명과 맥을 같이하여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국어가 티르크어, 몽골어, 퉁구스어, 일본어와 함께 9,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지금의 요하에 살던 기장 농경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사 과학연구소 고고학부의 마티너 로비처 교수 연구진은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이 신석기 시대의 요하 일대에서 기장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이주 결과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티르크어, 몽골어, 퉁구스어 등 트랜스유라시아 어족 언어들이 9,000년 전 요하에서 조상 언어를 쓰던 농경민이 각지로 이주하면서 생성됐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9,000년 전 요하 일대에서 기장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퍼지면서 그들이 쓰던 언어가 한국어, 일본어, 티르크어, 퉁구스어, 몽골어 등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으로 발전했다는 연구입니다. 기장은 벽과 기장 속에 한 해살이 풀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독일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0국 언어학자, 고고학자, 유전생물학자 41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외국어대의 이성하 교수와 안규동 교수, 동아대의 김재행 교수, 한서대의 안덕임 교수, 서울대의 매튜 콘테 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도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됐습니다.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은 알타이 어족이라고도 합니다. 서쪽의 티르크에서 중앙아시아의 몽골어와 시베리아의 퉁구스어, 동아시아의 한국어, 일본어로 구성됩니다. 트랜스유라시아의 특징은 모음조와 문장구조, 수식구조, 단어의 성별 등에서 나타납니다. 모음조화는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의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입니다. 아오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우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입니다. 깎아, 숨어, 알록달록, 얼룩덜룩, 갈상갈상, 걸성걸성, 졸졸, 줄줄 따위가 있습니다. 문장 구조는 철수는 장난감을 만들었다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의 어순입니다. 파란 우산처럼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옵니다. 단어별로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아어 등의 의미가 결합하여 동사가 부사처럼 활용합니다. 원래부터 접속사였던 고유어가 없습니다. 모음교체나 자음교체로 인한 문법적 변화가 없습니다. 교착어로서의 특징을 가집니다. 교착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은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의 기원과 전파 양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언어학, 고고학, 유전생물학 등 세 분야를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고대의 농업, 축산 관련 의의를 분석하고
신석기,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 연구 결과, 고대 농경민의 유전자 분석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기원이 공통된 언어 3천여 개를 모아 개통수를 그려나간 결과 9천여 년 전 요하 일대 기장농업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신석기 때 원시 한국 일본어, 원시 몽골 퉁구스어 등으로 분화됐습니다. 청동기에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퉁구스어, 티르크어 등으로 분리되면서 당시 새로 도입된 쌀, 밀, 보리 같은 작물 단어와 낙농업, 실크 등의 언어가 추가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255개 유적지에서 발굴된 작물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분석하니 약 9천년 전 요하 일대의 기장농업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 한 분류는 5,500년 전 한반도 방향으로, 나머지 한 분류는 5,000년 전 북쪽 방향의 아무르강 유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쌀농업은 요동과 산동 지역에서 3,300 내지 2,800년 전 한반도로 유입됐으며 3,000년 전 일본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500 내지 300년 전 한국, 일본 아무르강 유역에 살았던 19명의 유전체와 유라시아와 동아시아의 현대인 194명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유전적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진은 고대의 농업과 축산 관련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이 지역의 신석기, 청동기 시대 유적지 255곳의 고고학 연구 결과와 한국과 일본에 살았던 초기 농경민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약 9,000년 전 중국 요하 지역에서 기장을 재배하던 트랜스 유라시아 조상 언어 사용자들이 신석기 초기부터 동북아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유라시아 조상 언어는 북쪽과 서쪽으로는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로 확산되었고 동쪽으로는 한국과 일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비처 교수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국경을 넘어서는 언어와 문화의 기원을 받아들이면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인류사의 과학은 언어와 문화, 사람의 역사가 상호작용과 혼합의 확장의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이성하 한국외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각 분야의 연구 결과를 입체적으로 종합 분석해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목축이 아닌 농업어 확산에 따른 결과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우리나라 욕지도에서 나온 고대인의 DNA 분석을 통해 중기 신석기 시대 한국인 조상의 유전자가 일본 토착민인 조모님과 95% 일치한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했습니다.